나눠준 프린트물을 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얘기한 거는 점투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었고요. 이제 프린트물을 조금 볼게요. 프린트물을 화면 안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어느 페이지를 하는지만 대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린트물입니다. 1페이지가 이걸로 놓여져 있는 이 프린트물. 자, 이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한 화면에 지평선이 놓이게 되면 그 지평선에 인물이 놓이게 된다면 그 인물이 놓인 위치가 같은 크기에서 뒤로 물러나도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얼굴이 놓이지 얼굴도 인체의 어느 부위도 걸치지 않는다 라면은 더 가까이 왔을 때 소실점을 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얘기죠. 두 번째 페이지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팁으로 하나 알아둬야 할 거는, 자, 이제 우리가 그 거리의 간격을 재는 방법을 조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내가 만든다. 동일한 거리를 그리는 방법. 자, 예를 들어 자, 건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리의 공간입니다. 길거리의 공간입니다. 여기 건물이야, 건물. 뭐 이렇게 좀 나눠볼까? 자, 이런 건물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도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찻길이 이렇게 있고, 찻길 건너서 다시 또 보도블록이 이렇게 있겠죠. 쭉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가 소실점쯤 되겠으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소실점에 맞춰서 뭔가 좀 진행을 해보면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건물 위치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를 맞춰야겠네. 밑면이 여기니까. 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도로가 놓이겠죠. 보도블록이 이제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간격들이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야겠죠. 그럼 이거 줄어드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자, 우선은 내가 보도블록의 양을 정합니다. 자, 보도블록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그리기 위해서 옆에다가 옮길게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실점을 우리가 잡습니다. 나는 보도블록을 여기까지만 그릴 건데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건물로 본다면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만 그릴 건데 쭉 연장하면 소실점이 나오겠죠. 자, 이 소실점을 하나 잡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두 축이 있고 이 소실점에서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정 가운데를 그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살짝 사이드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중심이 되는 선을 하나 그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보도블록의 간격을 임으로 정합니다. 난 요 정도 되는 보도블록을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 되는 보도블록으로 요 정도 간격들을 뭐 만든다고 해봅시다. 여기라고 하자. 간격들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정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임으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이 점을 C점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는 A1입니다.
여기는 C1이고 여기는 B1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A에서 C2를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 점이 만들어져요. 이 점은 뭘까요? B2가 됩니다. 그럼 B2에서 이거와 평행인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B2를 지나는 평행인 선. 하나밖에 없겠죠. 평행이니까. 자, 이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이 만들어지겠죠. 이 점 뭐예요? C2가 되겠죠. A2가 되고요. A1에서 C2를 지나고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B3가 만들어집니다. B3이 만들어지죠. 자, B3이 만들어지는 걸 동일하게 또 평행하게 놓습니다. A2에서 C3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B4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보도블록의 간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때요? 일정한 간격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은 아주 정교하고 일정하게 이 선들을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죠?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연습을 해둬서 내 머릿속으로 이 간격들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같은 거 볼 때에는 이 간격에 맞춰서 간격을 기억하면서 점점 그 간격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임으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 간격 맞춘 건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투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봅시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그 투시를 응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은 겁니다. 예. 도구들을 맞추고 인물들을 집어넣으면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걸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시범을 이제 보여줄게요. 네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그려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컷을 한번 봅시다. 우선 공간이 이런 식으로 뻗어 있죠. 그리고 중심이 될 만한 선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선을 만들어 놓을까요? 여기에 선이 하나 가 있으니까 이 선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주인공의 얼굴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런 식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놓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얼굴 쪽을 지나서 여기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죠. 어때요? 1점 투시 같이 이렇게 보이죠. 실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3점 투시가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3점 투시는 어려워서 잘 안 한다 라고.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따라 그릴 때 정도만 해놓고 그냥 넘기세요. 예. 나중에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예. 시험장에서는 바빠서 못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틀을
잡아 넣죠. 선생님은 디테일하게 안 그릴 거예요. 제시만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그린다라는 것만 너희들한테 소개하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그리면 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창문이 되나봐. 창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고 여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그리진 않아도 이런 제시하는 법을 익히면서 내가 그림을 익혀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림이 잘 보이나? 자, 옆에 거를 또 해봅시다. 옆에 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작게 안쪽에다가 그릴게요. 네. 자, 공간이 우선은 제일 먼저 필통이 먼저 가장 앞에 있으니까 이걸 먼저 그리고 싶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선은 이렇게 지평선이 되는 자리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큰 공간을 먼저 보세요. 항상 그림은 큰 공간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우리가 주된 인물, 시간이 없을 때는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필통 같은 거는 안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중요한 것부터 잡아나가는 습관을 들입시다. 공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먼저 한 거예요.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보기가 좋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필통이 이렇게 놓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점 투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탠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스탠드가 옆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투시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입시할 때에 이런 방법을 주로 쓰진 않아요. 입시할 때에는 어떻게 쓰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줄게요. 예. 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건 3점 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얼굴 이미지는 선생님이 생략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라운딩이 이렇게 들어가고 어깨도 살짝 올라갔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본 거니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어깨가 우리 눈높이보다는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라운딩도 이렇게 되어서 이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평선이 이 책상 위 정도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가 평평하게 보이는 거고요. 예, 여기가 지평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부분이 원래는 안 보여야 했는데 아마 진짜 지평선은 한 이쯤 놓이게 될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책상이 이렇게 놓이니까 마치 이게 지평선처럼 보이지만 지평선 아래쪽으로는 놓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마 이쯤이 지평선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컴퓨터용 사인펜? 예, 그런 거예요. 아무거나 니네들이 보기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면 되는 거잖아. 자, 어때요? 막상 그림을 그리니까 보여지는 정도가 틀리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직선이 굉장히 많아요. 직선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직선 그리는 연습들을 좀 더 많이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때에 조금 힘들어. 그래서 평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직선 연습을 좀 많이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어때요? 그림과 흡사한 느낌으로 표현이 됐죠. 공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자, 그런데 우리가 3점 투시를 그리지 않고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거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3점 투시가 아닌 이제 뭐 2점 투시나 뭐 1점 투시로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공간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눠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들은 수직으로 내리는 거죠. 예, 수직으로 내리는 겁니다. 마치 이쪽으로 모이는 1점 투시 같은 느낌인 거지. 이해하겠죠? 예.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다 보면 스탠드도 어떻게 놓일까요? 반듯하게 놓이겠죠. 예.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놓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거니까 인물도 약간 올려다보는 듯한 느낌만 좀 전해주고 위로 가면서 조금 작아지는 느낌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또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쪽으로 조금만 하자. 내가 사람을 너무 이쪽으로 붙였다. 자,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필통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똑같이 라인을 한번 따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수직으로 내리는 거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그냥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이거랑 아까 했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 화면에 이게 다 나오나?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 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어때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 당연히 이쪽이 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이 투시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더 확장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것까지 생각해서 그리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투시감을 주고 나머지는 1점 투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는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보셔서
그 감이라도 조금 익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